네, 내일장 빨간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복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일 우리 시장은 좀 밋밋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전반적인 흐름 지켜보고 계세요? 지수는 2042 영역에서 하락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밋밋하게 갈 구간이 아니죠. 하락 트렌드가 구간이 있었고 하락 추세가 확장이 됐다면 지금은 그 하락 추세를 좀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 옆으로 기게 되면 힘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리바운딩이 돼야 되지 리바운딩이 안 되고 옆으로 기면 오히려 가던 자리를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침체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후에 방향성을 좀 잡아보고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전에 세 가지 포인트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 좀 단계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엔화와 유로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는 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좀 방향성을 예의주시해서 보자 좀 부연 설명 들어볼게요. 예,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은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도 있고 지금 현물 매도도 있고 선물 매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만기를 중심으로 해서 옵션이나 선물 쪽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크게 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가 120분짜리의 선물 평균 선물 포지션인데 선물의 흐름을 분봉으로 120분봉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아래 점선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입니다. 외국인 선물 포지션하고 지금 현재 큰 그림에서 흐름의 변화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늘려가면 하락하는 것이고 매도를 줄여가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근년 2013년도 초에 누적 포지션이 이제 플러스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중앙선 제로 라인을 깨고 내려간 어떤 자리에서 이번에 반전의 고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이제 1월 중순에서 반전의 고리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은 18,000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수가 이 자리로 내려와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은 16,000계약 마이너스 정도가 된다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도를 축소시킨 이후에 그 자리를 있는데 지수는 오히려 좀 더 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더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지수가 조금 과잉 반응을 보이는 포지션과 지금 현재 지수와의 어떤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단기적인 바닥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의 단기적인 포지션은 여전히 매도이다. 매수가 아니고 매도이기 때문에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을 논할 자리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매도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약하면 한 번 더 맞는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의 대응은 아래로 급하게 밀은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는 가능하되 보유 텀을 짧게 가져가자.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바로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와 유로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 좀 여기에 좀 시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ECB 회의에서도 유로화 강세에 대한 좀 코멘트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환율시장 움직임 봐야 될까요? 글쎄, 이게 이제 달러 전쟁, 환율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물밑에서 지금 현재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환율에 따라서 이득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엔화의 어떤 가치는 굉장히 약해지는 어떤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12월 달부터 엔화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서 어저께 장중에는 지금 현재 일본 중앙은행의 조기 사임과 관련해서 지금 급등했고 94엔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밀었는데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93.4불 정도가 했습니다. 이렇게 엔화가 급등하니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주변 경쟁국과의 지금 현재 절대적인 어떤 우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니까 한국 시장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중고를 또 겪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 것은 엔화의 어떤 급등해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지만 여기서 지금 현재 유로화의 어떤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유로화가 지금 현재
파란색 선인데 두 번째 선에서 이제 올라왔다. 유로화가 올라가는 거는 유로화는 유로화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1유로당 몇 달러냐 이런 거니까 올라가면 유로화가 강세입니다. 유로화는 강세가 되면 우리 시장에는 뭐가 불리하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돈 들어와 있던 돈은 유럽 쪽에 있는 자금하고 미국 쪽에 있는 자금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유로화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 쪽의 자금이 여기서 돈을 이익을 받더라도 유로화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환전하려고 그러면 불리한 어떤 입장이니까 네. 이게 한머니성으로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빠져나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있고 이러한 흐름 때문에 못 가는데 문제는 달러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맨 밑에 하단에 이제 하늘색 선의 어떤 굵은 선이 달러의 어떤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려가 주면 괜찮은데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달러에서 돈이 미국계 자금이 급격히 자기네 돈이 떨어지면 급격히 밖으로 나와서 해외시장에 자금이 투자가 될 텐데 이게 급격히 가니까 많이 유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도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음 장에 예시를 하나 보시면 어저께 지금 현재 그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장중에 한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가 지금 그 현대자동차는 한 2% 정도 내렸댔는데 그 이 도요타 자동차가 지난 8월달 이후에 한 74% 정도 올랐거든요. 이만큼 이제 경쟁력이 있고 우리나라 주가는 20% 이상 자동차 주식들은 더 내린 것들은 그보다 더 많이 내렸지만 현대차를 기준해서 본다면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이 이런 환율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수에 대한 어떻게 너무 낙관적인 어떤 견해를 가져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것이 제 생각이고 현재는 단기적인 하락 국면에서 딱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때는 기술적인 반등에 국한시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시장의 좀 변수 좀 시장에 못 가게 하는 하나의 좀 가로막히고 있는 요인 환율을 좀 짚어내고 있는데요. 세 번째 포인트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지수보다는 좀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데 당분간은 주력하자 좀 이렇게 이해해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이나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단기적인 상승의 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단기 상승각을 만들려면 1969 라인을 넘어서야 됩니다. 1969 라인을 넘기 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코스닥은 같은 경우는 507 라인을 넘어서야지만이 시장의 가격의 변화가 있다. 근데 507 라인을 넘어서려면 코스닥은 좀 더 유리한 영역에 있지만 네. 여전히 둘 다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현재는 지수 인덱스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라면 선물이나 옵션을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플러스 게임입니다. 올라가야만 돈이 버는 건데 올라가지 않으면 주가는 지금 현재 재미가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오르겠니 안 오르겠니 이거보다도 종목을 고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위에는 코스피의 어떤 시장이고 아래는 코스닥의 시장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2042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하락의 기울기 중에서 지금은 이제 가속 기울기 2018부터 가속 기울기 2008까지 있는 가속 기울기 B라인을 아직까지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급격히 1928을 찍었던 자리, 이 자리를 찍고 내려왔던 그 갭을 메우지 못한 어떤 자리니까 갭을 하락 갭이 나왔는데 하락 갭을 메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타스키 갭의 어떤 형태로 아래를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불안한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겠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하락의 갭을 메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의 트렌드 라인도 넘었습니다. 넘었지만 각도를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지라인을 넘었으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보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좋을 텐데 그래도 전체로 보면 종목 찾기에 나서야지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지수가 얼마 올라갈 거냐 이런 거 굉장히 의미가 별로 없는 자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은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할 때 기술적인 반등이 잘 나와서 다음 주에 또 마무리를 해주고 나서 제반 이동평균선을 돌릴 때까지는 적절한 현금이 필요한 어떤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수가 완전히 되돌려기 지기까지는 조금 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쪽 좀 업종 좋게 보세요? 역시 이제 삼성전자는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현재
137만 원대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가 지금 현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들 보면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IT 부품주들이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제 52주 신고가를 낸다는 얘기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것이니까 그쪽이 부품 섹터가 가장 좋다. 이 부품 섹터는 삼성전자와 애플 싸움에서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위를 갖지 않는 태블릿 PC도 오래되면 이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의 흐름은 앞으로도 좀 더 아주 강력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겠다. 특히 이제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저가폰 확대에 따른 지금 현재 IT 부품주들의 어떤 그 성장성 올해 상반기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보자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공략주도 찾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제가 이제 종목에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가져 나와서 최근에 이쪽에 수익들이 굉장히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안 가져 나왔던 종목 하나 가져 나왔는데 그 KH 바텍입니다. 이 KH 바텍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어떤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이지만 로우엔드급이나 하이엔드급이나 모두 수혜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스마트폰 전체 총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회사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꼭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어떻게 보면 해외 기지에 많은 수출 기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매출처가 다변화돼 있다 이렇게 보면 올해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어떤 대폭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최근 들어와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고가를 냈습니다. 네. 어제 고가를 냈고 오늘은 이제 강하게 고가를 내고 난 뒤에 제가 나올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단일가에 들어가서 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네. 근데 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건 지금 이제 좀 올라 있으니까 따라가서 사면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공략하는 포인트는 1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보다 좋고 상반기에 계속 이런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보겠고 가격대는 오늘 15,9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올 때는 700원이었는데 무려 200원 또 올라와서 1% 올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15,500원. 이 자리에서 좀 저점에서 매수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보겠고요. 그렇게 하고 목표치는 이 종목의 어떤 성장성이나 EPS의 어떤 변화를 보면 2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기관들이 매수하다가도 네. 갑자기 기관의 매수가 떨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4,000원 오게 되면 그 자리는 또 다른 종목으로 기회를 가져가는 걸로 로스컷은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HI텍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대복 전문가와 또 마지막 내일장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증거통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